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7월 22일입니다. 오늘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개인 소형, 개인 중형, 일반 대형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전주에 비해서 개인 소형만 조금 오름세가 있거든요. 개인 소형이라는 것은 1.5톤부터 0.5톤까지를 개인 소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에 2,700에 거래되던 게 2,720, 2,730 그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방으로 가면은 2,750까지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리고 개인 중형은 1.5톤부터 16톤까지를 개인 중형이라고 하는데, 전주 동일하게 2,650선에 거래가 되어 있고요. 일반 대형도 전주나 똑같이 3,6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형이 소폭 상승한 건가요? 그렇죠. 개인 소형이 소폭 전주에 비해 상승했어요. 장마가 지금 주춤해졌잖아요. 네. 주춤해지면서 다시 이제 살짝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소폭 상승이라는 그 의미는 뭐 화물차 시장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건가요? 물동량이나 이런 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수요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마저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저번 주에는 거래량이 좀 많았어요. 네. 파는 사람이 10이라면 사는 사람도 거의 10명 가까이 같이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네. 가격이 좀 소폭 상승한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 대표님, 앞으로 화물차 시장의 장기적인 번호판 시세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형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네. 많이는 오르지 않아도 거의 50만원 선에서 소폭 상승할 것 같고, 개인 중형은 그 상태에서 타포 상태로 좀 당분간 갈 것 같아요. 네. 일반 대형도 마찬가지고요. 예. 개인 중형과 일반 대형 번호판이 보합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동량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물동량도 관계 있지만은 차량 활부로 사잖아요. 네. 활부 이율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차도 원활히 공급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이 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예. 최근에 그 거래한 건 중에 재미난 거 있으면 하나 소개 하나 해주십시오. 예. 김포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오셔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명태를 하신 분이거든요. 6번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시더라고. 오늘은 가격이 어때요?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요, 사장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가셨다가 5번, 6번 오셨는데, 마지막 판에 제가 그랬어요. 여자분들도 다 하시는데 뭘 그렇게 남자분이 겁을 내시냐.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냐. 티오가 살아있고 차가 살아있으니까 허시다 사장님 적용 못 오시면 그냥 갖고 오세요. 갖고 오면 내가 파는 금액 그대로 내가 다시 인수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조건 제시하니까 그 조건에 맞춰주시면 오시면은 내가 다시 그대로 인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장님 믿고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하는데, 사가지고 이제 지금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네. 전화가 오셨어요. 재밌어요 사장님. 그렇게 그런 분도 있어요. 소심하신 분들은 좀 그래요. 예. 성격이 그러니까. 예. 실제로 여자분들이 화물차 하는 분이 있어요? 다마스 같은 경우는 많죠. 그래요? 다마스 나보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퀴 거는 분들, 퀴 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100명이라면 한 서너 명. 예. 실제 그 대표님께서 계약한 여자분 다마스 하는 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시흥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은 개인 택시를 했어요. 개인 택시를 하다가 팔고 나보를 사서 하시는데, 이분 말씀 그래요. 개인 택시 할 때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차라리 화물이 더 수익이 낮다고 그러더라고, 이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나보나 다마스 같은 경우는 오토갑잖아요. 파워 같고 수동이에요. 수동이고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무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개인 택시 하다가 화물로 넘어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개인 택시를 동경하는 거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한테 시달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화물이나 하지. 그러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물 하시는 분은 개인 택시로 가고, 개인 택시 하는 분은 화물로 오시고, 그리고 주기가 바뀌는 거죠. 예. 재밌네요, 그죠? 예. 그리고 대표님, 지입 사기요. 아직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지입 사기가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쉽게 말해서 요즘 너무나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운데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죠. 완제 500만원, 완제 1000만원 이런 걸 내걸으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잖아요. 다 재고 500만원 준다?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거기가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그 금액만 받고 파는 게 아니고 티오 있지, 차 있지, 일자리 3개를 묶어서 파는 거예요. 네. 근데 티오는 법인차예요. 법인차니까 나중에 팔더라도 법인에도 티오는 가져가요. 네네. 그러면 차만 남죠. 네. 차만 남으면 차를 제 가격을 주고 이분들이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고 차가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다 되면 이걸 업을 시켜요. 네. 업을 시켜서 1000만 원, 1500만 원 그렇게 팔고 네. 일자리 값은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죠. 네. 내가 적응을 못해서 나왔기 때문에 소멸돼 버리는데 벼룩시장이나 주간지 같은 데 굉장히 이게 많이 나와요. 네. 완제 500만 원, 완제 700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다 거의 99.9%가 간혹 1% 정도 있을지 몰라도 금액이 큰 것은 의심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네. 그 큰 금액을 일반인한테 분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자기가 기사 때우도 500만 원 남잖아요. 네. 그런 걸 일반인한테 분양을 하겠냐고요. 네. 그런 건 지입 사기니까 항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시기 전에 그 현장에서 직접 지금 그 계통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네. 한 살짝만 물어봐도 나오잖아요. 이거 500만 원 보장해 준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겠냐고. 네. 아,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뭐 다른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입회사한테 그 사기를 당한 분들 중에 보니까요. 중고차를 새 차 가격에 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완제에 속는 거죠. 완제 1000만 원, 완제 1500만 원, 500만 원 그 금액에 그냥 헝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차 가격이나 티오값이나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하고 우선 벌어들이는 돈이 크다니까 거기에 현혹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서 그 금액을 받지 못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입하는 사람들은 차가 5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그걸 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티오값은 실질적으로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건데 그것도 수수료 명목으로 얼마를 받고 차량도 업을 시켜서 받고 거기에 또 일자리 값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서 잘 적응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털고 나올 때는 완전히 적자 나는 거죠. 티오값은 회사에서 가져가 버리지, 일자리 값 날라가지, 차량 가격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 팔 때 쉽게 말해서 2020년식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1500만 원, 2000만 원을 업시켜서 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돈은 황이 되는 거죠. 차만 갖고 나올 때는 10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거죠. 실질적 그 시장에서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급하니까 막 그냥 중고차 시세도 안 알아보고 이렇게 계약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 금액에 현혹되는 거죠. 금액에. 아, 금액에. 완제 금액에. 예. 실질적으로 일반 직장인들 500만 원 벌려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화물차 갖고 가서 다 재우고 500만 원 주겠다는데 거기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 네네. 예, 그게 많이 당하는 거예요. 지입사기 뭐 당한 분들 중에 보니까 계약서에는 차량 계약은 자기네들과 관계없다. 예, 그렇게 그렇죠. 서면화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교묘하게 빠져나갈 문구를 집어넣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게 결국은 피해는 소비자목이죠. 네, 네. 예. 그 일자리의 소개도 보면 그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그런 일자리를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를 갖다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일에 적응하지 못한 일을 주는 거예요. 금액도 맞지도 않고 장거리. 네.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서 얼마 책정해주고 이게 쉼 없이 잡아 돌린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들어오는 돈도 없고 네. 노동력에 비해서 그 돈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지입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선 계약을 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쓰시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좀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그것도 못 믿잖아요. 회사에서 만든 계약서니까 기존에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시라고. 네. 그 회사 지입 차량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만나서 내가 이런 차를 지금 사서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완제 500만 원 금액이 됩니까? 물어보면 그분들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지금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아이, 됩니다. 오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예,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 거니 내가 완제 500만 원에서 차를 뭐 3천만 원, 일자리까지 3천만 원 인수했다. 그러면은 내가 관두고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나는 못 빼주니까 네가 팔고 나가. 아, 네가 다른 사람한테 또 팔고 나가.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는 거죠. 네네. 이 사람은 자기가 들어간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또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겠냐고요. 업시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한테 떠넘기는 거지. 그런 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예, 예.
주로 지입 사기를 당하는 경로가 인터넷인가요? 아무래도 인터넷 알림방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수도 없이 떠요. 네. 완제 500, 완제 700 이렇게 쭉 뜨는데 그거 보고 현혹돼서 가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안 되는데도 포장해준다니까. 지휘사에 가면 포장해준다고 그러지 포장 안 해준다고 그러나요? 예,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예. 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예. 있네요. 그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7월 22일 화물차 번호판 시세를 알아봤고요. 또 지입회사에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로 지입회사를 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약할 때 너무 급한 마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는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갖다가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게 되니까요. 계약서 쓰시기 전에 잘 생각하시고 쓰시고 주변에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입 사기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호화전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